강민선의 문화다락방 우아수다 목요일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 아침은 10월 3일 개천절이죠. 하늘이 열린 날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침 햇살도 듬뿍 뭔가 더 많이 강하게 내리쬐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오프닝 멘트 때도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했듯이 참 계절이 지나간다는 것은 우리가 먼저 몸으로 느끼게 되고 또 마음으로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가을이 또 그런 계절인 것 같은데 한층 더 하늘이 높아졌고 또 바람 공기도 굉장히 달라졌죠. 그리고 햇살도 오후 뭐 4, 5시 이렇게 창가에 내리쬐는 햇살을 보면은 그 기운이나 온도 차이도 참 다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가을 햇살 하시면 어떻게 생각이 드시는지, 보통 여름 햇살 하면 그냥 무덥고 뜨겁고 강렬하고 막 이런데 가을 햇살은 은은하면서도 따뜻한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 가을 햇살을 유독 좋아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신 것 같은데, 우리한테는 그 가을 햇살이 좀 우리가 이 지금 계절이 지나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한층 더 느끼게 해주는 그런 햇살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참 저는 보통 그런 거 있죠. 여름 옷 같은 것도 이렇게 뭐 샌들이나 슬리퍼나 좀 가벼운 이런 옷들이 많다 보면 가을이나 겨울이 돼서는 옷 자체도 무겁고 뭔가 하나로 그 짐이 엄청 될 수 있는, 여름 옷 같은 거는 하나 뭐 다음 날 거를 챙겨도 가볍게 짐을 들고 갈 수가 있는데 겨울 옷은 한 보따리가 되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만큼 이 여름이랑 가을 또 이렇게 봄과 또 가을, 겨울 이런 계절이 우리한테 몸소 이렇게 찾아온다는 건, 느끼는 건 가장 먼저 아는 게 이 옷차림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예전에 이솝 오화에서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햇님과 바람이 대결을 해서 지나가는 나그네 그 외투를 누가 먼저 벗게 하느냐, 그걸 내기로 했죠. 바람은 자기가 이길 수 있다 하고 엄청 심하게 강하게 바람을 막 불었는데, 오히려 그 나그네는 바람에 날리는 자기 옷을 더 여미고 날아가지 않게끔 더 이렇게 옷을 조이면서 이제 갔습니다. 반면 햇살은 강한 햇살을 엄청 내리쬐 거죠. 자연스럽게 나그네는 옷을 벗게 됐습니다. 그래서 햇살이 이겼다는 그런 얘기인데, 저는 그 이솝 우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든지 강하게 뭔가 바람을 분다면 더 사람은 단단해지고, 뭔가 내가 이 바람에 날아가면 안 되겠다, 내가 이 바람으로 인해서 무릎을 꿇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더 이렇게 옷을 죄는 것 같아요. 하지만 뭔가 더 따뜻한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어떻게 보면은 이 햇볕을 엄청 내리쬐게 된 그것은 내가 너의 그 지금 지나가는 이 길에서 어쨌든 강한 햇볕이 되어줄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거기서 이제 나그네는 자연스럽게 더 오히려 자기가 이제 옷을 벗으면서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것듯이 너무 모든 게 다 강하게 작용이 되거나 강한 바람을 불러일으킨다면 그것은 더 역효과가 나는 게 아닐까. 그것을 옛날 이솝 우화 때도 얘기해준 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 가을 햇살 이야기하면서 지나간 여름에 대한,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지나간 여름, 뭐 이제서야 가을 얘기를 하면서 뭐 지나간 여름을 얘기하는 거 너무 늦지 않냐, 하지만 뭐 지금까지 가을 이야기를 한 적은 참 많았죠. 그래서 지나간 여름 때 제가 어제 잠시 여름 옷을 이제, 보통 안에는 반팔이나 나시를 입고 이제 가디건을 걸치는 경우가 많은데, 어제부터는 긴팔을 걸쳐야겠더라고요. 너무 춥더라고요. 그래서 옷을 잠깐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아, 정말 이제 여름 때, 여름에 이 옷들도 다음 내년을 기다려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이제 한 차례 지나간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굉장히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과 이 문화다락방도 다음 주 목요일이 오고 이렇게 오겠지만, 좀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앞날은 우리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조금 더 같이 하는 시간만큼은 굉장히 좀 돈독하고 또 이렇게 가을 햇살처럼 따뜻한
그런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네요. 네. 지금도 이야기가 길어졌죠? 네. 노래 하나 더 듣고 우리 오늘 이야기 좀 드라마 하면은 가장 단골 손님으로 찾아오는 드라마들이 가끔 있습니다. 네. 뭐 출생의 비밀이라든가 불륜이라든가 뭐 소위 말하는 막장 드라마 이것이 우리가 많이 드라마를 보다 보면 소재거리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소재죠. 그래서 오늘 막장 드라마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해 볼 텐데요. 네, 노래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할게요. 제이레빗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듣고 오겠습니다. 네, 제이레빗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듣고 왔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막장 드라마 이야기 이제 시작을 해볼 텐데 어떻게 보면 막장 드라마는 굉장히 저 막장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달콤한 자극이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주부들의 손에서 리모컨을 빼놓을 수 없게 되고 그 시간대가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앉아서 드라마를 시청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는데 말이 안 된다. 결말이 예상돼. 뭐 이젠 지겨워. 이렇게 손사래를 치고 미간을 찌푸리면서 욕을 해도 보게 된다는 거죠. 그게 막장 드라마의 달콤한 자극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같이 막장 드라마가 높은 생산률을 자랑하는 것도 시청률을 이제 어쨌든 딱 박아두고 시작을 하는 거니까 이제 주부층을 타깃으로 한 특히나 아침 드라마는 막장이 장난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아침 드라마를 볼 기회는 없지만 아침 드라마를 본 친구들이나 또 엄마나 이렇게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드라마가 참 왜 인기가 있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보다 보면 빠져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단순한 재미만은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어떻게 보면 단순한 재미가 아니라 계속 우리의 시선을 끌어들이는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막장의 그런 사전적인 의미가 원래 탄광과 같은 터널의 그 끝 부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막장이란 단어가 원래 잘못됐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우리한테 막장이라는 그 단어가 익숙하다 보니까 그 막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막장 드라마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막장이란 게 그 단어에서 이제는 뭐 지금 막장 드라마에서 말하는 그 막장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그 터널의 끝 부분이다 보니까 더 이상 어디론가 뚫고 지나갈 수 없는 길이 없는 것 그런 상태를 뜻하는 단어가 또 막장이 되지 않을까. 그게 지금 이렇게 변질돼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막장 드라마 이럴 때 쓰는 막장이 된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막장 게임, 막장 영화, 막장 요리 뭐 별게 다 막장이 붙어지죠. 그래서 뭐 막장 사건 막 이러면서 막장이 붙어지는 게 너무나도 이제 우리 일상에서는 자연스러워지게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런 막장이란 용어가 굉장히 범람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 좋은 단어인데 너무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모든 광경들에 막장이라는 단어를 붙여놓고서 정말 그걸 막장처럼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정말 그냥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인데 막장이라는 단어가 한번 딱 붙여지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그냥 확 끌게 되고 정말 그렇게 막장처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하는 이런 경우도 참 많이 봤고요. 지금 그게 우리 현실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막장 드라마라고 할 수 있는 이 막장이란 단어가 굉장히 잘못 쓰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원하고 또 즐겨 쓰고 또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 뜻이 점점 우리 사회에서는 이렇게 깊숙하게 바뀌어 들어와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속 하나의 코드가 되어버린 막장이라는 단어인 거죠. 이 단어가 어떻게 보면 저는 그 막장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기원을 찾아야 하는 걸까 도대체 이 막장이라는 단어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걸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리스 신화나 뭐 오이디스 콤플렉스 이런 거 보면 그런 자체 단어도 어떻게 보면 막장이에요. 지금 딱 우리가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범위가 넘어선 것은 좀 막장이라 볼 수 있는 건데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도
딸이 아버지에게 애정을 품고 어머니를 자신의 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예전에 한 번 우연히 그 영화를 이제 보게 된 적이 있었는데, 영화 페드라라는 그 영화에서 엄마가 아들을 이제 연모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연정을 품게 되면서 비극을 맞는 그 과정을 그린 영화인데,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서도 그리스 신화 페드라 콤플렉스를 소재로 한 것만큼 이 그리스 신화부터 막장의 소재가 좀 계속 이어졌던 게 아닐까.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현실 속의 막장으로 자리 잡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자극을 일으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리스 신화에서도 뭐 당시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그리스 신화 만화책 같은 거 있잖아요. 만화나 만화책을 보는 거 정말 좋아했는데, 거기서 거세를 당한 우라노스라는 신이 있습니다. 거기에 생식기가 떨어져서 그게 바다에 떨어졌죠. 그때 태어난 신이 바로 아프로디테가 태어났다. 이런 것처럼 좀 뭔가 그리스 신화 보면은 좀 말이 안 돼요. 그리고 헤라클레스도 그 제우스 신이 자신의 여자인 그 아내인 헤라를 두고 다른 인간 여자와 사랑에 빠져서 이렇게 태어난 자식이 헤라클레스고 뭐 이런 것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참 많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막장의 그런 한 총결 집합체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런 모든 막장 드라마가 각기 다른 이야기를 끌어내고 또 연출해내고 뭔가 사람들한테 자극하는 데에는 그 막장 드라마의 필수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그거 제가 좀 몇 가지 꼽아봤는데, 한 개는 권성징악의 구도. 네. 바로 선이 있으면 악이 있고, 선을 행하면 착한 결과가 나오고, 악을 행하면 나중에는 무조건 벌을 받게 되는. 그게 또 우리 인간의 심리인 것 같아요. 내 주변 사람이 나쁜 일을 했는데, 쟤는 너무 잘 살아. 잘 먹고 잘 살아. 화나잖아요. 벌을 받아야죠. 그걸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복수는 정말 살벌하게, 그 아내의 유혹에서 점 하나 딱 찍고, 나나나나나나나 이러면서 변신하면서 아무도 몰라요. 그 점 하나라고. 그러면서 복수를 막 살벌하게 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주인공이 정말 선했던 주인공이 나중에 막 칼을 품으면서 엄청 독한 악녀로 변신하면서 이 주인공 중심으로 이렇게 전해지는 뭔가 스펙타클한 전개들,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그 하나의 달콤한 자극일 수도 있고, 이 착한 주인공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한 악한 여성이 있어요. 그 친구는 이 친구를 괴롭히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정말 이 친구를 너무 괴롭히죠. 그런 사람도 꼭 이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한 인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공감 가는 대상, 내가 다른 그 배역들에게 감정이입이 돼서 같이 연민을 느끼고 같이 공감이 되는 그런 캐릭터가 하나씩 꼭 있다는 거. 그리고 언제나 배우들의 실감나는 연기. 네, 이 점 하나 붙였는데도 못 알아보고.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종영한 금나와라 뚝딱이라는 드라마에서는 그 한지혜 씨가 1인 2역을 하면서 또 많은 화제를 일으켰던 드라마죠. 거기서도 막장에, 현실적인 막장의 요소가 좀 많이 들어가 있다 할 수 있는데, 형부와 처제 간의 오묘한 사랑, 또 항상 막장 드라마에는 담겨있는 출생의 비밀들,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크고 수많은 사건들의 전개 속에서 꽃 피어나는 그런 막장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막장 드라마에서 뭐 얽히고 설키고 서로 인간들의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게 이제는 더 이상 현실에서도 이상하지 않은 일들이 되어버렸다는 게 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짚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 중요한 것 자체가 현실 자체가 막장화가 될 경우가 많으면서 이 시청자가 경험하는 그 현실이 더 이상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막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선인보다 악인을 더 실제적인 인물로 받아들이게 된. 당연히 저럴 수밖에 없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에휴, 저게 뭐, 이제는 뭐, 나쁜다고 할 수도 없는 거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는 게 아닐까. 그만큼 우리 현실이 점점 막장화가 되어가는 것이 아닐까.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한 사건만 봐도 그렇고요. 그렇게 우리가 뭐 악행 같은 것도 큰 도덕적인 그런 겁 없이 볼 수 있는
그 시점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씁쓸하게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막장 드라마 이야기 지금 이렇게 해봤는데 최영일님 연결 다시 해보면서 우리 이야기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네, 윤종신의 9월 듣고 오겠습니다. 네, 최영일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도 개천절인데 어떠세요? 바쁘세요? 네. 아침부터 바빠 죽겠어요. 네, 휴일이 아니에요, 저는. 네, 지금 길거리에 차는 엄청 없던데 오늘 최영일님은 길거리에서 네. 막 택시를 잡아타고 있어요. 그러시구나. 네, 이 바쁘신 와중에도 문화다락방을 위해서. 네. 최영일님, 네. 네. 네네. 지금 뭐 택시 기사분이랑 말씀 중이시죠? 들렸어요? 네네. 네네. 당황했습니다. 지금 M사 방송국에서 마치고 네. 또 이제 이 연합사 방송국으로 이동하는 택시 아니에요. 그러시구나. 진짜 네. 아침부터 종횡무진하시는 최영일님입니다. 종횡무진 하는데 네. 이 개천절이 좋은 날이지 않습니까? 국경일인데.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오늘은 뉴스 이슈들이 다 우울한 얘기들이죠. 네, 그죠. NLL 사초 때문에 또 정쟁이 발생해서 네. 이게 뭐 여당 입장, 야당 입장 시끌시끌한 거니까 네. 네, 대략 이제 열심히 이제 평론가 입장에서는 정리를 해가고 있는데 네. 이게 더 자기 자신들의 이제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네. 이걸 아주 이제 빚과 가지고 지금 물고 늘어지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재미없는 뉴스들입니다. 네. 오늘 주제가 뭐죠? 오늘 최영일님과 배다른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본다고 하셨는데요. 오늘 달달한 주제라고요? 배다른 형제. 배다른 형제? 네. 배다른 형제면은 무슨 이슈예요? 어제, 제가 제 주제요? 네네. 어제 최영일님과 얘기를 나눴을 때는 오늘 그 남자의 시선에서는 배다른 형제를 이야기하겠다고 말씀하셨었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게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네. 네, 강하나님께서 이게 배다른 형제, 그러면 우리가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네. 이복 형제 얘기잖아요. 네. 네, 제가 얘기 드렸던 주제는 배다른 형제가 아니라 네. 배달은 형제. 배달은 형제. 네, 네, 그래서, 왜냐하면 네. 배달 민족은 다 형제이기 때문에 네, 오늘 개천절의 취지에 맞게 네. 배달 민족은 다 형제다, 네. 혈족이다, 혈맹이다. 네. 요 얘기였는데 요즘에 선정주의가 워낙 횡행하다 보니 네. 우리 강하나님은 아싸 배다른 형제, 이복 형제 간의 갈등이구나 그러신 거죠? 네, 그래서 오늘 막장 드라마 또 이야기를 막 실컷 했거든요. 네, 신나서. 막장 드라마 얘기 시청하셨어요? 네, 앞서서. 저의 오늘 이 주제는 배다른 민족은 형제. 형제다. 네. 배다른 형제. 네. 뭐 발음상으로는 네. 사실은 지금 제가 사기치고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어제 카톡으로 주제 보내드릴 때 배다른 형제 이렇게 보내드렸잖아요, 그죠? 네, 네, 그죠? 예, 약 올리려 그런 거고요. 그러셨구나. 배다른 성공하셨네요. 형제. 그러면 오늘 그 이야기 주제에 맞춰서 그럼 배다른 형제. 네. 그래서 네. 우리가 뭐 개천절 하면 하늘이 열린 날. 근데 네. 이제 어찌 보면은 역사적인 건국기념일 이렇게 지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고조선이 건국된 날, 네. 단군 왕검이 고조선을 건립한 날로 지켜지는데요. 네. 실제로 역사를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보다는 이게 환인의 아들 네. 환웅이 네. 하늘에서 내려와서 뭐 웅녀와 결혼하는 설화도 있습니다만 네. 신시라고 하는 도시를 이제 그 수도로 해서 나라를 건립하죠. 네. 고조선의 이제 전신이 되는 셈인데 네. 많은 역사학자들이 단군이 고조선을 건립한 날보다는 네. 환웅이 신시를 이제 연날로 기념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개천절하면 그냥 하루 노는 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네. 그거보다는 조금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이 고조선은 역사일까요? 신화일까요? 신화가 아닐까요? 네, 사실은 두 가지 요소가 다 들어있습니다. 네. 역사이기도 하면서 신화이기도 한데 네. 역사적으로는 어떤 역사 기록이나 네. 유적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확증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워낙 어렵기 때문에 과학적으로도 그 팩트 확인들이 어렵고요. 네. 우리가 그 고조선의 건국 기념을 서기로부터 2333년 더 전이다 이렇게 네.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기원전 2333년 전 네. 10월 3일에 고조선을 단군이 건립했다 이렇게 이제 알고 지키고 있지만 네. 그 안에는 우리 민족의 오래된 종교적인 설화 그리고 또 역사적인 추정 네. 역사학자들의 종교와 역사와 그리고 이제 우리 정체성 문제가 결합이 돼서 네. 이렇게 지키기로 한다라고 하나의 약속을 잡은 것이지 네. 뭐 확신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네. 예를 들면 예수님 생일은 며칠이에요? 12월 25일이죠. 네, 그것도 이제 뻥이죠. 왜냐하면 이제 이 팔레스타인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는 네. 생일을 정확히 모릅니다. 그렇죠. 예, 동방의 그 12월 별을 보고. 25일 생일은 이후에 로마 교황의 생일 중 네. 하나를 따서 임의로 정한 날일 뿐이에요. 네. 1년에 한 번은 뭐 예수라고 하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뭐 땅에 온 것을 기념하자라고 하는 네. 이제 어떤 캐톨릭과 개신교의 이제 전승일 뿐이고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10월 3일이라는 날짜, 네. 기원전 2333년이라는 어떤 연대기가 이제 중요하다기보다는 네. 우리 민족이 굉장히 멋진 신화와 그 기원을 가지고 있다. 네. 예, 이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개천절이 언제 제정이 되는지 아세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언제죠? 네. 그러면서 매년 하루씩 놀았단 말이에요. 전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하고 있죠. 네. 하지만 어쨌든 초딩 때부터 네. 계속 이제 개천절 아싸 10월 3일이면 논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네. 일요일 겹치면 억울해하고 네. 평일이면은 좋아라 하는데 네. 점점 그렇게 되고 있죠. 네. 예, 이게 이 날짜가 공식적으로 제정된 것은 1909년입니다. 1909년이요. 네, 그때 이제 이 단군을 하나의 그 신조로 모시는 대종교라는 우리나라 고유의 종교가 있잖아요. 네. 그 대종교가 만들어지면서 현대 만들어진 거죠. 네. 과거부터는 맥은 이어져 왔지만 네. 하나의 종교로 새롭게 공식화되면서 이 고조선의 건립일을 추정해서 네. 10월 3일을 이제 개천절로 지키자라고 네. 하는 게 1909년에 제정이 됐고요. 네. 대종교에서. 그때가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일제 강점기로 들어가는 초입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 네. 상해에 존재했던 임시정부에서 개천절을 네. 우리나라가 이제 생겨난 날로 우리 민족의 탄생일로 지키자라고 하는 제정을 하면서 네. 임시정부에서 제정을 한 겁니다. 네. 요즘 제가 참여하고 있는 애국전선도 시즌4가 임시정부잖아요. 네. 그래서 임시정부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음. 그러던 것이 이제 10월 3일을 당시에는 음력으로 지켰어요. 네. 우리나라는 다 음력을 주로 썼기 때문에 그러다 1949년에 이제 남한의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네. 임시정부의 전통을 따라서 10월 3일을 개천절로 제정하게 되는데 네. 음력을 환산하는 것은 이제 복잡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양력 10월 3일로 정하게 됐기 때문에 네. 원래는 이제 음력 10월 3일을 개천절로 정했고 그것은 이제 임시정부 때 어떤 국가의 국경일로 확정됐던 일이다. 이런 정도의 전통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일제 강점기 시절에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네. 우리 국민들에게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배달민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배달민족. 네, 그죠. 네, 이 배달민족이라는 배달의 이 어원도 네. 환웅이 만든 그 신시부터 네. 우리가 하나의 민족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네. 배달민족이라는 말을 써온 거기 때문에요. 네. 이 배달민족이라고 우리가 흔히 쓰는 뭐 배달의 기수 옛날에 이런 군 프로그램도 있었고요. 네. 요즘에는 배달하면은 우리나라가 퀵서비스가 워낙 발달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주로 이제 중국집의 음식 배달이나 네. 다종다양한 이제 택배들을 생각하기 쉬운데 네. 이 배달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민족을 지칭하는 가장 오래된 용어다. 네. 그래서 우리가 좀 많이 또 활용하고 쓰고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네. 요즘 이제 이 새 정부 들어서 상황이 워낙 70년대 유신 분위기로 많이 가고 네. 조금 이제 국가주의적인 이 복고 문화가 너무 좀
거세지다 보니까 네. 거부감이 좀 드는 측면도 있어요. 네. 국가주의, 민족주의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는 좀 다 벗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네. 우리나라 내에서만 좀 너무 재강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것은 이제 사실은 이 세계적인 어떤 흐름에서 추세에서 네.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이런 반성을 우리가 또 해봐야 되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연적으로 좋은 의미의 네. 우리의 민족 정체성, 어떤 이 환웅과 단군 신화로부터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우리 민족의 어떤 특성, 이런 것들을 오늘 개천절 하루만은 좀 곱씹어 보고 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당대의 역사가 올바르게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네. 요즘 교과서 왜곡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네. 이제 일본 그 아베 정권은 지금 이제 식민지 시절의 잘못들을 사죄하지 않고 네. 또 이제 오히려 적반하장의 주장을 또 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또 민족의 좀 주체적인 어떤 정기를 가진 네. 내치를 펴고 외교를 펴고 있는 것인지도 우리가 또 되돌이켜 봐야 되는데요. 네. 지금 제가 보기엔 이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좀 우파적인 입장에서의 관점과 네. 좌파적인 입장에서의 관점이 완전히 이제 격리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 괴리를 우리가 극복하고 넘어서서 네. 어떤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빠르게 회복하지 못한다면 네. 지금 이번 정부가 지나간 이후에는 정말 우파적 의미의 민족, 좌파적 의미의 민족 이게 굉장히 다른 의미로 네. 마치 이제 분단 시기가 길어지면서 남북 한의 언어와 개념이 차이를 갖게 되는 것처럼 네. 정말 딴 나라의 이야기처럼 바뀔 수가 있는데 네. 그 말에 담겨 있는 의미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개천절에는 그런 것들의 좀 동질성, 통합성 그런 거를 한번 우리 스스로, 국민 네. 스스로 생각을 해보고 우리 청취자들께서 많은 좀 토론과 담론을 통해서 네. 올바른 민족 정체성을 좀 네. 재확립하는데 네. 하나의 좀 이 선발대로 노력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배달 민족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도 있고 이게 우리 그런 말이었어라고 새롭게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네. 배달 민족이란 그 정체성 최영일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또 우리의 이런 막장으로 가는 사회가 네. 주는 시사성이랑 좀 많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네. 오늘은 좀 제가 장난쳐서 죄송하고요. 배다른 형제가 아니라 배달 형제다. 네. 둘의 공통점을 찾느라 지금 열심히 연구 중입니다. 생각해 주시면서 네. 제가 장난삼아 드린 신청곡 네. 제가 좋아하는 이제 악동 밴드 크라잉넛의 네. 약간 이제 배달은 형제다의 배달과는 다른 의미긴 합니다만 네. 퀵 서비스맨 들려주셔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바쁜 날 열심히 방송하시고요. 다음 주에 저희 또 네.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개천절은 좋은 날입니다. 네. 시대가 좀 우울하지만 맞아요. 즐거운 휴일. 오늘 네. 날씨가 너무 좋아요. 맞아, 가을 햇살이 유난히 네. 따뜻합니다. 좋은 날들 보내시는 청취자의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네. 네, 강하나님 연애하세요. 네. 최영일님 오늘도 감사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